안녕하세요. 박성호 교수입니다. 우리 통신직, 군무원 통신직 O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직 군무원. 통신직의 군무원분들이 이제 하시는 일이 통신기기죠. 통신기기의 운영 및 유지 보수. 통신기기죠. 통신기기의 운영. 옛날에는 현역들이 운영을 했죠. 요즘은 이제 운영도 같이 한다고 이제 그래요. 유지보수, 이 메인터넌스죠. 수리하는 거죠, 수리.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술 행정. 또 이제 이런 통신기기를 또 관리도 하죠, 관리. 그다음에 이제 기술 행정. 기술 행정.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일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파견 나가서 이제 근무 지원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통신직 군무원분들이 이제 하시는 일이죠. 물론 이제 한 뭐 3개월, 4개월 뭐 이게 이제 그 당직 같은 것도 서요. 이제 현역하고 같이 당직 쓰는 이제 그런 데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저도 이제 직업군인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대에 우리 군무원 6급 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 보면 뭐 사실상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 조금 편하게 근무하시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공무원도 했었는데, 공무원 그다음에 뭐 일반 회사 생활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네 번 제가 이제 직업을 바꿨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좀 추억 좀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군무원분, 그죠?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군무원분, 그죠? 조금 남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되게 좀 편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무하시는 환경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그 군무원,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은 공무원이나 뭐 경찰이나 뭐 이런 아니면 일반 회사 이런 데보다 좀 편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뭐 그 문제 수준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런 얘기죠. 그냥 뭐 아주 좀 1년 정도의 이 정도를 노력하시면은 얼마든지 합격을 할 수 있다. 자, 그게 이제 군무원의. 그리고 정년이 60대 보장이잖아요, 그죠? 60세까지 보장이니까 지금 이제 아마 올라갈 거예요. 63세 뭐까지 간다고 이제 그러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그렇죠? 아무튼 메리트가 있는 것이 이제 이 통신직의 군무원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수업을 하면서 이제 뭐 계속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뭐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 재미난 얘기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통신직 군무원은 이제 시험 과목은 물론 이제 국어 전공 이렇게 보죠. 이제 국어는 뭐 다른 분이 하시니까 이제 그렇고, 전공에서는 이제 우리 전자공학이죠. 전자공학. 이거 뭐 쉽게 나올 때, 이게 이제 통신직, 그다음에 전자직, 유도 무기직, 그다음에 이제 정보 쪽에 이제 전산 쪽에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의공학, 의료 계통이죠. 의공학, 이제 이쪽에도 이제 이렇게 뽑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공통 과목이죠. 이게 이제 공통 과목이야. 공통 과목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공통 과목이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다 어렵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다 쉽다고 그러고 그래요. 왜 그랬냐면 범위가 넓어서 그래요. 전자공학이 범위가 무지무지 넓어요. 범위가.
여기가 일단 그거 알아둬야 돼요. 범위가 넓다. 범위가 넓다. 알았죠? 범위가 넓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기본 이론, 전자 전기에 대한 기본 이론이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전기하고 전자하고 이렇게 이제 자석, 자기 이런 게 이제 기본 이론인데 이게 좀 어려우면 아주 그냥 한없이 어렵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로 이론, 그 다음에 전자회로. 그 다음에 컴퓨터 디지털. 요즘은 다 컴퓨터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디지털.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전기, 전자, 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뭐 다른 것보다도 전자회로 여기도 되게 분야가 더 엄청 많죠. 회로 그죠? 회로 이론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를 다 전체를 다 좀 아시는 분이 출제를 하러 들어가면은 참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다 하시는 분의 전공이 있습니다. 전공. 어떤 때는 전자회로 쪽에 반도체 부분을 전공하신 분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러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그쪽 막 내요. 그렇죠?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에 반도체 부분에서 그냥 막살이 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자공학이 아니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넓으면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과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락 40점 이하는 과락입니다. 8개입니까? 그죠? 이제 그 이하는 이제 과락이야. 과락 맞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락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과락을 면해야 돼요. 잘못되면 이제 전자공학에서 과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범위가 넓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넓은 범위에 깊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신공학이죠. 우리 통신직이니까요. 이제 공통 과목은 전자공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공학. 이렇게 했어요. 통신공학. 통신공학이죠. 통신공학. 그 대부분 이제 그 비전공 분들이 이제 통신 쪽을 좀 선택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수학적인 그런 내용이 별로 없을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통신공학은 이게 뭐야? 이 말장난도 있지만요, 거의 수학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는 거죠. 이것도 뭐 고도 수학으로 하기 때문에 그죠? 뭐 예를 들면 풀이의 변환 기본으로 나오죠. 풀이의 변환 이게 아주 힘든 수학인데 이런 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나와버리죠. 통신공학이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통신공학도 좀 어렵다, 그죠? 어렵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초 통신이론. 그 다음에 우리가 신호 해석. 이제 여기서 이제 풀이의 변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물론 우리 전자공학에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 나오지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변복조 이론. 여기가 이제 디지털, 아날로그, 변복조 뭐 이런 방식 뭐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잘 등장을 이제 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의 종류. 여기가 이제 그 이동통신, 유선통신, 무선통신, 그다음에 광통신, 그다음에 그 위성통신, 광통신, 뭐 이런 통신의 종류,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 좀 알아둬야 되겠고요. 요즘에는 그 신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기술, 통신에 대한 신기술들, 왜 통신이 항상 업그레이드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정보 이론, 그다음에 뭐 데이터 통신이죠. 데이터 통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뭐야, 변복조 이론 뭐 했지만, 그렇죠? 여기다 이제 컴퓨터 통신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한 컴퓨터 통신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죠. 통신과학은 이렇게.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이론도 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그죠? 100% 가까운 적중을 이제 합니다. 이제 그래도 이게 어려워하시더라고. 많은 분들이 왜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도 해야 되고 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 얘도 어떻게 해요? 개념 위주로 많이 하시고요, 그죠?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이제 좋다. 이제 그런 얘기죠. 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해서 저와 같이 본 강의 때 이제 만나고 해서 열심히 해서 1년 정도 뒤에는 여러분이 군무원이 되겠다. 이런 이제 다짐,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충분하게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어요. 대부분 뭐 1년 정도 해가지고 그렇죠. 1년 정도 공부해서 30년을 먹고 사는 건데 그보다 좋은 어떤 직업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하면은 다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본 강의 때 같이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